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나누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귀 쫑긋 세우고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정과 진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직업에 대해 나눴다고 합니다. 박용진 목사님과 고3 학생들의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청소년 세계관 코너로 직업에 대한 박용진 목사님과 청소년들의 나눔을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재정 이야기를 함께 나눴잖아요. 네네. 예, 저희가 적용해 보기로 했는데 맞아요. 줄이고 누리고 이 두 가지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돈을 썼던 제 소비 생활을 좀 되돌아보게 되었고 좀 더 올바른 소비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줄이고는 좀 어려워서 차라리 줄이는 것보단 같이 누리자 이 생각으로 네네. 친구 한번 편의점 데리고 가서 네. 먹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네. 데려가 주세요. 네. 줄이고 누리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직업에 관해서 이야기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번에 그 바른 재정관이 있으면 직업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되게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관심이 뜨겁군요.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많은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직업과 재정이 연관되면서 각자 나름의 고충이 있었어요. 맞아요. 전에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선택하는 것이 강해진다. 그래서 나도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적성에 따라서 선택했는데 그걸로 정말 돈을 벌지 못해서 내가 당장 먹고 살 생계가 어려워진다라고 맞아요. 하면 과연 내가 그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니까 네. 일단은 편안한 삶을 위해서 돈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돈은 1차적으로 벌되 부업으로 딴 거 네, 내가 맞아요, 원하는 거 맞아요, 하겠다. 맞아요. 그래서 캐릭터를 여러 개로 나눠서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술하는 친구들이 이 고민 많이 하는 걸 느꼈거든요.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데 음악으로 맞아요.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전공을 포기하든지 정말 재능이 있는데도 그 길은 안 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친구들 여러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학교 학생들과 미래에 대해서 상담을 해봤는데 제일 많이 나온 미래 희망이 뭘까요? 의사랑 공무원일 것 같아요. 간물주 간물주. 네, 맞아요. 될 수만 있다면 네. 아마 돈 많은 백수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맞아요. 부러워요. 근데 제가 건물주 유튜브를 봤거든요. 네네. 너무 바쁘시던데요. 관리하느라. 네, 건물 청소해야 되고 세입자 관리해야 되고 계속 컨트랙 해야 되고요. 그 보수해줘야 되는데 만만치 않게 바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한상을 다들- 깨십시오. 다들 몰라서 하는 얘기. 농담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지만 진심 반 농담 반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결국 일하지 않고도 돈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속 깊이 있는 욕망.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잖아요. 네. 그게 저희의 흥미나 적성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음, 어차피 돈을 버는 건 즐겁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을 버는 게 베스트지 않을까. 맞아요. 이래서 건물주라는 직업이 네.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직업이 사실은 우리한테 만족감을 주기보다는 짐과 고통이라는 생각도 맞아요. 많이 있는 것 같죠.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서현 학생? 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자신만의 아이덴티티, 브랜드 같은 게 빈약해서 객관적인 지표인 돈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삶에 대한 스토리텔링, 중요하게 여기는 고유적 가치들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보니 집, 차, 명품과 같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며 서로를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 그만큼 돈 걱정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답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유학을
8년 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어요. 뭔데요? 지하철을 탔는데 옷이 다 똑같아요. 아. 머리 스타일이 다 똑같고 그리고 안경테 모양도 다 똑같고 인생에도 비슷한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대 때는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20대 맞아요. 말이 되면 취업을 해 있어야 되고 네. 요즘에는 결혼에 대해서는 좀 사라지긴 했지만 30대 언저리에는 결혼을 하고 뭐 또 40대에는 아기가 하나씩 있어야 되고 또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다 맞아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사니까 다른 가치보다 돈으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에리 프롬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대인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이 저희의 가치를 결정한다 네.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대학 네. 슬로건들에 막 그런 걸 쓰기도 하고 나 여기 다녀 이런 네. 게 되게 네. 나의 약간 자존심 약간 맞아요. 그런 것처럼 표현되는 게 한국 사회에서 음. 되게 슬픈 것 같고 네. 좋아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소질이 있는 거 혹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과 또 학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쩌면 돈이란 가치만 쫓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체의 스토리, 세계관에 상관없이 계속 우리가 다른 세상의 가치들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 유행, 거기에 영향받는 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사실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MZ세대를 번아웃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아. 네, 왜 그렇게 부르는 걸까요? SNS 보면 자기 브랜딩, 자기 개발, 인맥 쌓기, 부업, 공부, 와. 그렇죠? 계속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줘요.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더 잘 살아야겠다 그런 맞아요. 마음이 높아졌는데 그래서 더 빨리 번아웃 되는 것 같아요. 또 저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네.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네, 저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막 인스타나 SNS에서 말하는 것 같아서 네, 되게 저러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보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현상이 직업을 선택하면서도 많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많은 리서치도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직업이 유망한지 체크할 필요 맞아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직업이 시대적으로 괜찮은지도 알 필요 있는데 계속해서 참된 본질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만 쫓아간다면 나중에 각자가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시대적 흐름을 참고만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거기에 내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쳐서 결정하는 건 좀 위험한 결정인 것 같아요. 확실히 자기 주관이 바로 잡혀 있어야지 음.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직업, 자기가 잘하는 것보다 돈이 우선시돼서 직업을 결정하게 되면 쉽지 않겠죠. 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청소년들의 나눔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나눠준 자료가 있었는데 크리스천은 돈 걱정하면 안 되나요? 라는 책 안에 짧게 정리된 내용을 보내줬어요. 직업을 선택할 때 좋은 인사이트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직업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직업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많이 여기잖아요. 네. 혹시 책을 읽으면서 인사이트나 느낀 점 있으실까요? 기억나는 게 자기 신의 종교적 신념과 직업을 연결시킨다고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보통 직업을 뭐라고 부를까요? 영어권에선 job? 콜링으로도 많이 소명. 소명으로 말하죠. 독일어로는 베루프라고 하는데 신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네. 그래서 보통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목사님들한테 많이 쓰지 않나요? 맞아요. 너 소명 받았니? 이렇게 할 때 목사님들한테 많이 물어보신대요.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을 그 직장으로 소명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독일 농부에 대해서 한 이야기 제가 적어왔는데 요셉 형제가 읽어주겠어요? 마르틴 루터는 독일 농부에 대해서 너희들이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적성을 따라 일하는 것이고 현재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다. 신부가 설교하듯이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라 라고 했어요. 네, 목사님들은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네. 그만큼 영적인 진리들을 막 강단에서 외치시는데 독일 농부는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최근에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고3인 저희를 네. 위로하시면서 지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1년 동안 해야 될 과정이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듣고 나선 좀 의아했거든요. 네. 고3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결국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주시거나 거기서 또 다른 소명을 주실 거다라는 그렇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목사지만 이걸 어디서 봤냐면 식당에서 카운터를 보는 한 남자분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카운터에 많이 갔는데 그분만큼 친절하고 행복한 분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시고 맛있으셨습니까? 만족스러우셨나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시는데 너무 사람을 기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거기 뒤에 교회에 달력을 걸어놓으셨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일하는 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도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게 경영이잖아요. 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다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설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일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소명인 것 같아요. 네, 주신 은사도 다 다르니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가는 게 소명인 것 같아요. 네,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합리적 과정에 따라서 성실하게 일하고 체계적으로 일하는 것, 다스리는 것 그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직업을 소명으로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돈은 그냥 따라오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막스 베버가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자기와 가족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참 특징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직업을 바라보고 또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이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만의 스토리도 그려나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네. 자신의 스토리 내러티브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우리의 직업은 연결될 수 있고 세상의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소명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직업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삶의 방식이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네. 인스타 보면 이 직업 가질까? 이쪽이 돈이 많이 버는데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소명을 직업과 연관한다면 우리는 돈을 추구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자유하면서 그 직업을 통한 온전한 소명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소명을 따라가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좋은 삶이다라는 것과 네. 똑같은 말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존 웨슬리가 이 말을 했거든요.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구원은 불가능하다. 돈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사람은 지갑을 여는데 인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다스릴 수 있고 그 돈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이제 직업과 또 재정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짐하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제가 좀 짠돌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놀 때도 계속 돈 이러면서 말은 안 꺼내지만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쩌면 그 친구보다 돈이 살짝 앞서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제 친구랑 놀 때는 돈은 친구랑 놀기 위한 수단이지 더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이 생각을 가지고 네. 좀 눈물은 나겠지만 아. 지갑이 좀 빈곤해지면서 네.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직 직업을 가질 나이는 아니지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준비하고 이제 살아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소명, 그 콜링처럼 제가 저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바라보면서 1년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서 공부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올해 목표이자 소망인 것 같습니다. 네. 고3 학생들에겐 학생이란 본분이 직업이고 네. 소명이니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또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 매일마다 살아가시면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청소년 세계관 코너로 재정과 진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낼 수 있는 소명의 자리임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